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거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다른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9.13 대책 내용 중에서 여차하면은 이 착각하기 쉬운 거, 즉 혼동하기 쉬운 거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런 예외 조항이 있었구나 하는 사항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는데요. 자, 먼저 9.13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올렸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도 신문이나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생략드리고요. 첫 번째 대출 규제부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자, 기본적으로 이번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과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고가주택 이하를 구입할 때 1주택자, 기본적으로 서민이나 무주택 세대주에서는 바뀐 게 없고요. 1주택,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LTV가 제로라는 얘기는 대출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투기 지역에서는 세대당 한 건이고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세대당 두 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외회적으로 40%까지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례를 또 설명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집이 두 채 이상인 보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외회 없이 대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가 고가주택이라 하면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을 할 때 자,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인 규제 지역에서의 대출 규제다 하는 걸 첫 번째 혼돈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대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9.13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9월 13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즉 예를 들어서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출 규제하고는 무관하게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으로 한해서 외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에 외의 사항이 있죠. 내가 기존 주택을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을 그런 확인서를 제출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게 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내가 2년 이내에 실거주, 즉 실입주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 경우도 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되는 게요. 1주택이나 2주택이라 할 때 주택수를 카운트하실 때 종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은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분양권, 아직 등기를 치지 않은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아직 아파트 분양권 한 장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무주택자죠. 그렇지만은 이 대출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 규제 관련돼서 혼돈하기 쉬운 사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엔 이제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대출. 자, 이번엔 이 전세대출인데 사실 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왜? 왜냐하면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자기는 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다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논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에는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또 소득 요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제한이 됐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 즉 고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이런 제한 조치를 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안 해주겠다. 만약에 연장을 받고 싶다면은 그 2주택 중에 한 채를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연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가 원칙이고요. 맞벌이인 경우는 8천. 아까 최대 1억은 3자녀, 자제분이 3명일 경우가 1억입니다. 자제분이 2명일 경우는 9천만 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이 한 채만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고액연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자, 이거는 고가주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가주택이라면 이제 9억이 넘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 개념으로 한 1주택 취급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를 해주고 단 10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이게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세율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은 그 고가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거주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바뀐다는 거죠. 즉, 여기 80%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는 거고요. 2년 미만으로 거주자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3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굳이 이런 조건에서 처분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시키고 매도를 시도를 하셔야만이 세금에서 많은 부분을 절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고가주택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는 게 2020년, 즉 내후년 1월부터 양도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즉시 시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고가주택에는 무슨 청약 조정 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자 개념으로서 내가 종전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가구 1주택으로서 이렇게 보는 일시적 2주택자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번 9.13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지금은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도록 기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작년 8.2 대책에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죠. 그렇다면 이제는 2년 이내에 처분 조건도 있습니다만 작년 8.2 대책으로 인해서 2년 거주 요건도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 개념을 살려서 재테크하기에는 많은 제한 조건이 살아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거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또 9.13 대책 이후에 신규 취득인데 이것도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규 취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책 이후에 신규 취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내가 신규 취득을 한 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 수원에서 샀다. 그렇다면은 이 요건이 적용받지 않고 종전기종을 받는다는 거죠. 종전기종은 뭐예요? 3년 이내의 처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신규 취득은 종전 규정 적용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 자, 기본적으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여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임대 사업자 대출을 갖다가 제한한 겁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번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크게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있고 종부세 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 중과 규정은요. 이건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요. 종부세 합산 규정은 종부세법입니다. 종부세법. 그다음에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이건 조특법에 나옵니다. 조세특례법. 즉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대책일 이후에 계약분입니다. 이랬을 때는 주택수별로 양도세 중과를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 하겠다. 자, 그 내용과 조특법에 나오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신규 취득분. 여기서 신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 하나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든지 내가 오피스텔을 위해 분양을 받았다든지 빌라를 분양을 받은 경우 이런 게 다 신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신규 취득에 대하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금년 말까지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즉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양도세 100% 감면을 받도록 돼 있던 게 이 조특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13 조치로 인해서 여기에 가액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6억 이하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한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 받도록 유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규 취득했을 때 양도세 중과하고 여기 조특법의 양도세 100% 감면하고 내용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시가 6억 이하짜리를 사가지고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은 금년 말까지 등록을 하시면은 양도세 100% 감면 받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신규 취득을 해서 준공공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기준시가가 6억이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 감면을 못 받죠. 자, 이랬을 경우 이거하고 이거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요.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신규 취득이니까 70%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고 나머지 30%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계산을 하시고요. 일반 세율로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내지 20%가 중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100%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분이 70%를 받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중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대책일 이후에 신규 계약분부터 종부세가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현행은 어떻습니까? 기준시가 6억 이하면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가 됐죠.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의무 임대기간이라든지 연간 5% 상승 금지라든지 이런 거 준수하지 않았을 때가 과태료가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올릴 예정인데 얼마까지 올릴지는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약제도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청약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자, 기본적으로 분양권. 아까 제가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아까 대출 규제에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청약제도 관련해서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하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입주권은 기존부터 우리가 주택을 받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당첨을 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1순위가 안 될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당첨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프리미엄 주고 구입하신 분들 있죠. 자, 프리미엄 주고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집이 없다면은 무주택자 취급을 받아서 또다시 1순위 청약 시장에 참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첨제. 추첨제는 기본적으로 이렇죠. 공공택지는 전부 청약 가점제입니다. 자, 민간택지에서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분 중대형 아파트죠. 그게 추첨제입니다. 자, 무주택자를 이제 우선 추첨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좀 무주택자를 배려한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그런 공공분양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을 갖다가 더 늘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더 늘리겠다. 해서 이것은 상세한 거주 기간은 각 택지 개발 지구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의 전매 제한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내가 해외로 이주를 간다든지 내가 해외로 장기 근무를 간다든지 그다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합가를 한다든지 이런 외해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전매를 갖다가 일반인한테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요. 이렇게 막 예외적으로 내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전매 제한 기간 안에. 그랬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로 이제 LH나 서울 같으면 이제 SH가 공사가 되겠죠.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 조치시켰습니다. 의무화 조치.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환매를 의무화시켰다.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의 전매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을 해줬는데 그건 제3자가 아닌 사업시행자한테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번에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9.23 대책 중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곧 내일 발표될 공급 대책도 나오면은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다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